이 시간은 우리나라의 진짜 진보가 가야 할 진짜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진짜 진보라는 것은 편협한 단점을 부각시켜서 사회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한 개선점을 즉시 현실에 반영하는 창조적 길을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선동되지 않으며 이성으로 판단하여 자신을 정제해 가는 길입니다. 무엇이 사라져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건설해야 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진정한 진보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보는 올바른 진보, 즉 창조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이 왜 분노하는지, 그 분노가 왜 위험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물을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긴 진보가 필요한가? 대안 없는 비판으로 끝난다면 끝없는 태보만 있을 것이며, 이유 있는 비판하에서 비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진정한 진보가 될 것입니다. 좌익적 진보 혹은 태보주의는 해체와 분노를 반복하면서 시민을 끌어모아 상대방을 무너뜨리더라도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책도 부실합니다. 전통을 부수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권위를 무너뜨렸지만 신뢰를 재건하지는 못했으며, 성별, 계급 갈등을 부추겼지만은 공존의 서사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고. 진정한 진보는 현실 파괴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초월하는 창조적 아이디어에 있습니다. 기존 질서를 초월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지배하면 불합리한 전통의 질서는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닌 승화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지금의 진보는 기존 질서에 대한 분노 확산 프레임을 그만두고 감정의 절제와 성찰을 통한 사회적 활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진보는 권력의 정치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단, 자기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진짜 진보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성찰이 요구됩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생산해낼 능력의 어떤 창조적 마인드, 피해자 프레임이 아닌 사회 시민의 일원이자 책임 주체로서의 감정 절제 프레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권력보다 자기 수양에 우선하는 삶의 태도와 같은 자기 통제 능력이 절실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 측면에서도 가짜 진보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필드, 이데올로기, 감정의 구조상 가짜 진보는 피동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 행복의 기본 요소인 자유, 사랑, 창조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자신의 지적 판단과 성과에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프레임을
그것도 자신을 책임을 회피하고 잘된 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을 무기화한 태보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의 정체성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주체성과 자유의 모습이 상실된 상태며, 남에 대한 시기 질투는 근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이란 상태와 반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고는 심각성을 스스로 판단할 지성을 갖추지 못한, 이것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시기 질투의 표출 수단으로 둔갑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 파괴 심보는 의미와 가치 있는 창조 해계와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일시적 쾌감은 더불어 생기는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 상대편의 불편함을 내 이득으로 보는 악용된 감정으로 행복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파괴적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진보는 행복기초론의 행복의 모습 세 가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피해자 프레임에 갇힌 타인 의존적 삶은 노예적 습성으로 행복의 기본인 자유나 주체와는 반대되는 습성입니다. 자신의 감정 취득은 타인의 갈등 조장, 집단 분열, 혐오 확대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 바탕을 두니 만인에 대한 사랑과는 반대의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또한 창조가 아닌 분노 재생산은 의미와 가치를 찾는 자신의 모습과도 창조와도 거리가 먼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진짜 진보는 다음과 같이 변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유를 구가하되 공공질서 준수와 이에 따른 책임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 보상하되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망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조건 약자라는 주장은 전체의 경쟁력을 망가뜨리고 선명한 경쟁도 합리적 연대도 망가뜨리게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허용하되 공공질서는 정확하게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을 존중하고 일관성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선택은 자유로 개인의 것이지만은 결과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자유와 책임의식을 강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은 공감으로 버티지만은 정책은 이성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정과 이성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구현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설계하고 후손이 살아가야 할 미래형 문명사회요 진짜 진보의 필드인 것입니다. 진짜 진보는 국가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도 정당도 아닙니다. 나의 감정, 나의 해석, 나의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합니다. 나 하나로 해서 우리 후손이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웃을, 타인을, 자손을, 나라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선택 기준이 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유스럽게 주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게 내가 창조한 세상이 되고, 이것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로서 개인의 행복 상태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상황이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진보는 감정의 정치가 아니라 감정의 통제에서 출발합니다. 진짜 진보는 해체의 언어가 아니라 창조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진짜 진보는 타인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태부주의자들에게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